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할 코인은 XRP, 바로 니플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기관 투자자의 83%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했다. 근데 그 확대한 부분에 가장 선호하고 있는 코인 중에 니플과 솔라나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코인으로 뽑혔다. 자, 이러한 뉴스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래들이 확실히 많이 진입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들 수 있죠. 근데 오늘 나온 뉴스의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어떤 뉴스입니까? 자, 리플의 고래가 5억 달러 규모의 매도를 했다. 이게 하루에 5억 달러 나온 게 아니라 6영업일 동안 5억 달러의 규모가 매도가 됐다.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떠한 뉴스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기관들은 사 모은다고 하고 니플의 고래들은 5억 달러 규모를 매도했다라고 하고, 자,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겹쳐져 있다.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고래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작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고래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손바뀜을 할까? 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차와 올라와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니플 코인을 한번 보시죠. 니플 XRP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러한 박스권 없이 그냥 끄집어 올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항상 상승은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물론 하방 압박을 받았던 요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 금리 인하는 언제 할 줄 모르겠다. 금리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면서 시장을 휘청휘청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변동성을 가져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에 여기 이렇게나 상승했다가 다시 그 상승력을 마감했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백악관 정상회담, 백악관 서밋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나왔다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다시 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승과 하락은 제외하고 이 박스권 라인만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고래들이죠. 자, 고래들이 매집했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갔던 경험들 많으시죠? 고래가 매수한다,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냥 끌어올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들은 확실히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고 다시 또 올라가면 또 한번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고래들의 매집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은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선 제가 예측한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3월 18일 날짜, 어제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이거든요. 미국의 SEC 위원장의 지명자가 청문회를 3월 27일 날 개최한다. 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바로 SEC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라는 부분이 아니죠. 아직까지도 해당되는 그 부분에 청문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은 해당되는 차기 미 SEC 위원장은 누굽니까? 폴 애킨스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상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가장 변곡점이 발생될 시점으로 판단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SEC 위원장이 확실하게 누가 되든 간에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의 정책 방향성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만 만들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릴 수가 없고 그냥 내릴 수도 없죠. 왜? 정책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혹시라도 지난번 백악관 서밋처럼 실망감을 주게 된다면 또 한 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부분에 발표가 있었습니까?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자, 금리 결정상 어땠어요? 동결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었죠. 일본 금리 결정을 두고 엔캐리 청산 물량이 나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로는 변동성이 별로 없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러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선반영이라는 것을 먼저 한다. 선반영이 뭡니까? 가장 안 좋은 방향성을 먼저 시장은 다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선반영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락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엔켈의 청산 물량,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본의 금리가 너무나 낮았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았으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곳이 많았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얘네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봐요. 어떻습니까?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하면서 빨리 빌렸던 돈을 갚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3월 20일 바로 내일입니다. 새벽에 오는 미국의 금리 결정.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일본의 금리를 확인했으면 이제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시장은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보다도 이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 연준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매매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너무나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1,000원대 밑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그냥 쭉 하고 끄집어 올린 게 아닌 것처럼 뭐든지 확인을 하면서 이 조정 구간을 가져오면서 움직여야지 더욱더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 12월 달의 움직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또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수와 매도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궁금하신 코인들 모두 선택할 수가 있으시고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자료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이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XRP 기관들의 자금이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약세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많은 해당되는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니플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엄청난 상승력도 아니지만 마지막 바닥 구간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고래들이 손바뀜이 나왔던 지난 12월 달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말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의 모습이죠. 12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말씀드렸던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 12월 20일 날짜에 고래의 손바뀜이 나타났다.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그냥 매도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물량 자체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체결되는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록 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단가, 현재 단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1조를 매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수자를 찾은 다음에
체결시키는 거. 이게 바로 블록딜이에요. 주식 거래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 오래 해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3,000원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3,000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리고 3,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고점 대비 떨어진 단가가 있으니까 지금도 손실 구간인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득이 있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고점에 매수했으면 그냥 나는 고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수익권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딱스권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을 우리 어떠한 비중으로 어떻게 추가 매수, 어떻게 신규 매수를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확실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XRP ETF의 신청 기업이 9곳으로 늘어났고 아직까지 블랙록은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ETF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죠.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 외에도 XRP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참 많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꼭 잡아서 움직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만으로도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달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면서 확실한 시장 전망에 안정적인 우세를 가져갈 것이다. 다른 나라 대비 비트코인도 안 팔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달러와 같은 역할을 만들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여기에 다 속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나왔던 ETF도 속해져 있지만 IPO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죠. 다만 SEC와 XRP가 아직까지 법정 공방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ETF가 먼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증권성 여부가 아직도 판단이 안 됐는데도 그냥 ETF가 승인된다 보면 법정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SEC는 무조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건 월봉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SEC, XRP 요 아이들이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SEC는 너희 니플은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죠. 이때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EC의 압박을 받았던 XRP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니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니또 속이란 단어가 나왔고 니플한테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 많이 올라온 단가도 아니고 많이 떨어진 단가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니또 속이 또 한번 나오고 있고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니까 빨리 매도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니플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으니 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놀릴감을 찾을 수도 있죠. 니플 내가 1,000원대, 1,500원대, 2,000원대 매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후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1,000원대 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 나는 몰빵해서 매수하겠다. 이러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저점의 매수 시점을 잡고 싶겠죠.
왜? 지금은 너무나 높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 보면 이 횡보 라인에서 조정구에 끝난다. 이 단가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들은 저점 라인에 매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 XRP 코인의 모멘텀들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 시점을 찾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외에도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모멘텀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물론 두바이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확실하게 XRP 코인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그리고 디파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더욱더 만들어가고 있는 XRP와 미국 정부의 파트너십을 우린 여러 번 확인했었죠.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확실한 XRP 코인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 자료도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먼저 자료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뉴스는 지난 3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은 두바이 DFSA 결제 서비스를 승인을 받았다.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의 명확성과 제도적 채택 증가로 전례 없는 성장기를 맞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혁신적인 규제 환경 조성으로 이 기회를 선점할 준비가 되었다. 말 그대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XRP 코인은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자재 가격의 결제 부분 또한 이 기름 가격의 결제 부분 또한 이 XRP로 결제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해당되는 리플, XRP 코인과 미국 정부가 어떠한 힘을 쏟고 있냐. 자, 암호화폐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시켰고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확실한 이 부분의 기회를 더욱더 해당되는 가치 상승력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어떤 걸 말합니까?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가 그대로 만들어 간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갈링하우스가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커스터디 사업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커스터디 사업 자체가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금융시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 코인과 미국 정부의 손을 맞잡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3월 12일 날짜로 XRP 억눌린 상태, 당연히 SEC한테 억눌린 상태죠. 이러한 부분이 소송 뒤에 시장은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고 시장 쇼크라는 것은 품절 코인이 되어서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와 XRP 리플의 비트코인 가치 극대화 추진을 같이 가져갈 것이고 이것만이 끝난 게 아니죠. 미국의 국채 또한 거래를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XRP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9대 은행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품절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국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위프트 코드가 필요하죠.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이 국가 간의 이체 부분들을 담당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드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국가 간의 거래, 국가 간의 이체에서 XRP로 이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들은 니프를 사 모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관측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국가 간의 이체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 원화의 금액으로 일본 엔화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원화의 가치에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걸치죠. 이러한 부분이 스위프트가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XRP로 한다면 한국의 XRP를 바로 일본의 XRP로 보낸다. 이 부분이 송금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9개의 은행 자체는 해당되는 니프를 사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코인 뭐 지금 요만큼 올라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방 앞방 끝났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3,500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3,500원을 돌파해서 안착시킨다. 그런 다음에나 매수와 매도의 시점 관리는 더욱더 큰 폭으로 수익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서 지금 우린 이 시점에 매수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수익권은 더욱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처럼 이 자료 또한 무료고 톡방 링크 또한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